다시 화면 볼게요. 삭제 버튼에다가 컨펌 걸어놓는 것까지 진행했고, 이제 실제로 기능 만들어 볼 건데, 이 요청 받아들일 수 있는 메서드부터 만들어야겠죠? 하나씩 또 해볼 겁니다. 일단 USR 리플라이 컨트롤러에 가서 요청을 우리가 이렇게 받을 거야 라고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름도 딜리트로 바꿔주고요. 파라미터 필요한 거, 렐 타입 코드 이런 거 필요 없죠? 렐 아이디만 하나 받아오면 되는데, 렐 아이디도 이름이 렐 아이디일 필요가 없으니까 아이디로 바꿔주고요. 자, 그리고 라이트 리플라이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딜리트 리플라이를 해줘 라고 우리가 부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인데, 지금 현재 이 detail.jsp에서 얘를 지우겠다라고 하고 클릭을 하는 행위는 무조건 존재하는 댓글에 관해서만 사용 가능하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사용자가 요거를 누르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다가 reply to delete를 요청을 해요. 그러면 또 이상한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검증 같은 것도 살짝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아티클 때 delete를 어떤 식으로 처리를 했었죠? 여기도 했군요. 이거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지우기 전에, 삭제 요청을 하기 전에 여기다가 리플라이 타입으로 된 리플라이를 하나 받을 거예요. 그래서 리플라이 서비스한테 get reply,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에 리플라이 스밖에 없죠? 이런 애를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죠. id 파라미터를 가지고서 할 수 있게. 그다음에 import 먼저 해주고요. 그리고 없으니까 만들어 주고, 이 녀석 안쪽에서 reply DAU한테 이걸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얘가 없으니까 또 만들어 주고요. 이쪽에서 실제로 실행해야 되는 쿼리는 select query, select from reply 인데 where id가 파라미터로 받아온 id, 이렇게. 그럼 우리가 지우고자 하는 그 댓글에 대해서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고 갖다 줄 거예요. 이걸 가지고서 검증하면 되겠죠? 만약에 reply가 널과 같다면 여기서 어떤 상황이죠? 일단 게시물이, 댓글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 그럼 우리가 쓸 수 있는 거, 지금 리스폰스 바디가 붙어 있으니까 util에 js 히스토리백 같은 거 쓰면 되겠네요. 이 안에 util.f 사용해서 어떤 댓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id 넣어주면 되고요. 자, 그리고 존재하냐 존재하지 않냐는 이미 따졌어요. 근데 하나 더 필요해요. 버튼을 눌러서 오는 행위가 아니라 URL 요청으로 직접 넘어오는 행위라고 치면은 권한 체크도 해줘야겠죠. 버튼이가 이제 권한이 없으면 버튼 안 만들어질 거니까 화면상에서는 클릭을 할 수 없겠지만 요청을 직접 넘기는 행위에서는 필요할 거니까 검증이. 얘랑 누구랑 다르냐? 리플라이가 갖고 있는 멤버 아이디 얘랑 다르냐 보고, 다르면 문제가 있는 상황, util에 있는 js 히스토리백 해당 댓글에 대한 권한이 없습니다. 이런 거 타이핑하기 귀찮으면 딜리트 아티클 쪽에 있는 기능 그대로 가져온 다음에 리플라이 같은 걸로 이름만 좀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그리고 실제로 이제 문제가 없이 여기까지 내려왔다면 딜리트 리플라이 메서드가 실행될 수 있게끔 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없으니까 얘도 만들어주고요. 리플라이 DAU한테 딜리트 리플라이 해줘, 인자 ID 넘겨주고. 자, 그러면 없으니까 또 만들어주고요. 얘가 실제로 날려야 되는 쿼리는 딜리트 쿼리가 되겠죠.
delete from reply where id는 id 이렇게. 이 과정은 사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워낙 많이 반복하고 있던 상황들이니까 해왔던 거 그대로 또 하는 거랑 거의 다를 바가 없죠? 자, 문제가 없는 상황. 그러면 실제로 삭제가 다 되고 났을 때 보여주는 메시지 뭐라고 보여주면 좋을까요? 여기다가 F가 아니라 JS replace 같은 거 해서 util.f 그리고 이런 거 하나 보여주고 id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낼까요? 어디로 보내야 돼요? 자, 댓글을 삭제한다고 요청이 reply.to delete로 넘어갔어요. 우리가 실제로 이제 넘어갈 거예요. 그럼 여기가 reply에 to delete로 바뀌었다는 얘기니까 다시 디테일로 와야 되죠. 삭제하고 나서 이 화면으로 다시 와서 실제로 지워졌나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디테일로 보내야 되니까 중간 다리가 reply였으니 여기도 utilf를 써줘야겠네요. util.f 써서 여기다가 땡땡 슬래시에 아티클에 디테일로 갈 건데 몇 번으로 보내야 돼요? 이 %d 누가 알고 있죠? 게시물 번호예요. 이거는 댓글 번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만약에 아이디를 그냥 넣으면 댓글 번호로 디테일한테 요청을 보내려고 할 거니까 이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겠죠? 게시물의 번호는 누가 알고 있어요? reply가 get rel id rel type id는 뭐죠? 제가 변수를 이렇게 만들어 놨군요? rel id로 바꿔서 이렇게 이래야 올바르게 처리가 되겠죠. 자, 그러면 기능 다 만든 것 같으니까 한번 테스트를 해볼까요? 실제로 자, 테스트 1이 쓴 글이랑 테스트 2가 쓴 글 두 개가 있는데 여기서 삭제 버튼 누르면 취소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고 삭제 버튼 눌러서 확인 누르면 요청 넘어가서 삭제했습니다 뜨면서 다시 이 글로 와서 리스트에 안 그려지는 것까지 문제 없네요. 그쵸? 자, 얘가 쓴 글 많은 거 이런 데 가서 관리자 빼고 다 테스트 1이군요. 이런 거 들어가서 삭제하겠다. 문제없이 잘 지워지고 있습니다. 그죠? 삭제는 상대적으로 상당히 쉽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해보니까 쉬웠고요. 수정도 사실 뭐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우리가 수정이라고 하는 이 기능 같은 기능의 경우에는 비동기로 이 작성 양식을 화면을 갈아 끼우는 작업을 한번 해야 되고 그 안에서 처리 같은 것도 해야 돼서 조금 생각이 많이 필요합니다. 혹시 이거 성공하신 분 있을까요? 어제 제가 시간을 마지막 시간 1시간을 거의 다 드린 것 같은데 아직 안 돼요? 미완이에요? 아니면 모르겠어요? 미완? 그러면 시간을 좀 더 드려볼게요. 이거 사실 1시간 안에 여러분들이 뚝딱 만들어낼 수 있는 기능이 아니기는 해요. 좀 생각도 많이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금 삭제까지 하는 거는 커밋을 남겨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인 틀을 아예 못 잡아서 출발을 못했다 하시는 분도 있을 테니 지금은 틀이 잡혀 있으니까 실질적인 기능을 한 번 더 시간을 들여볼 테니 만들어 보세요. 커밋 진행하고 또 안내 한번 드릴게요. 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시간을 좀 더 들여봤는데 어때요? 자, 어떤 방식으로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제가 설명드리는 방식이랑 다를 수도 있고 상관은 없어요. 일단은 저는 어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수정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작성 양식과 유사한 모양으로 수정 버튼을 누른 그 해당 글에다가 이런 모양을 똑같이 만들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먼저 화면을 갈아 끼우는 작업을 먼저 진행을 할 거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 내가 어떤 버튼을 눌렀을 때
화면이 바뀌어야 돼요. 요청이 넘어가거나 이런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화면이 먼저 바뀌어줘야 됩니다.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우리 스크립트를 쓸 거고요. 그래서 제가 여기 A 버튼에다가 우클릭 하나 걸어서 함수를 실행시키도록 하겠습니다. apply, modify, get, home 이런 함수를 실행할 수 있게끔 적어 줄 거고요. 이때 파라미터를 하나 넣어 줄 거예요. 근데 파라미터를 이걸 먼저 넣어주도록 하죠. reply.id. 자, 이거는 댓글의 번호입니다. 얘는 어차피 그 양식 안에서 우리가 처리할 때 필요하기 때문에 제가 하나 넘겨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 녀석은 이 반복문 안쪽에서 당연히 쓸 수 있는 변수니까, 값이니까 이렇게 값을 세팅해서 넘겨주면 돼요. 그러면 apply, modify, get form이라고 하는 이 녀석 스크립트에다가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first 이렇게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 여기다가 받아줘야겠죠? apply id 이렇게 받아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화면을 갈아 끼우는 작업을 먼저 생각을 해볼 건데 자, let 네, 변수 하나 만들 겁니다. 그리고 이 변수한테 어떠한 값을 세팅해서 넘길 건데요. 제가 지금 여기 백틱 쓴 거예요. 홀다운표가 아니고 이게 아니라 백틱입니다. 이게 왜 백틱을 쓰냐면 백틱은 이렇게 구성해도 돼요. 홀다운표도 물론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백틱으로 처리를 했을 때 우리가 실제로 변수 값을 활용하거나 하는 방식에서 조금 더 이점을 가지는 게 명확한 게 있어가지고 백틱을 그냥 사용을 할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를 가져올 겁니다. 작성 부분에 있는 이 폼 복사 얘를 여기다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들여쓰기도 원래 하던 것처럼 진행을 할 거고, 지금 이 백틱 안에 얘를 이렇게 붙여넣기를 하면 이 add html이라고 하는 변수 안쪽에 이러한 내용을 저장할 거야 라고 하는 거랑 동일한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 줄 거고, 그리고 이것도 하나 생각을 해 줘야겠네요. 지금 이만큼 블록 씌운 이만큼이 화면의 리스트를 구성할 때 이만큼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리스트가 나오고 있던 상황에서 작성할 수 있는 양식을 여기다가 놓을 거니까 원래 있던 이 녀석을 다시가 아니지. 원래 있던 이 녀석을 없애고 이런 모양으로 바꿔주려면 이 녀석을 선택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여기다가 아이디 같은 거 하나 주겠습니다. 아이디는 이걸 활용하죠. apply.id 얘를 활용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이제 댓글마다 이 div들이 id라고 하는 거는 고유값이잖아요. 고유값이라는 얘기는 절대 중복이 되면 안 돼요. 지금 이 반복문을 통해서 댓글 리스트를 가져와서 댓글들마다 하나의 리스트 구성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여기다가 우리가 이런 값을 넣어버리면 모든 댓글 리스트 부분이 다 id가 1이 될 거잖아요. 그래서 각각마다 id가 다 다르게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apply.id 얘를 사용을 하면 id가 다 다를 거니까 댓글마다 id가 다 다를 거니까 이걸 사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 이 상태에서 다시 이쪽으로 보겠습니다. 여기서 상황을 좀 바꿔줄 거예요. to modify 그리고 post 그냥 사용할 거고 reply 폼에 on submit 걸려있는 거는 그대로 유지를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수정하는 상황에서도 이런 검증 똑같이 필요한 거니까. 그리고 hidden에 rel type 코드 rel id 얘는 지금 댓글이 수정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댓글 작성이랑은 또 다른 문제니까
애초에 이런 거 필요 없이 id 값을 가지고 가서 수정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는 리플라이 해당 댓글이 가지고 있는 댓글의 id 우리가 받아보고 있는 거 이거 있네요. 이 값을 여기다가 사용을 할게요. 근데 지금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이게 이 펑션 안에 맥에벤스로 만들어져 있는 reply id라고 하는 녀석을 이 백틱 안쪽에서 우리가 쓰던 방식대로 EL로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됩니다. 그래서 얘를 만약에 홀더원표로 진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만약에 이렇게 구성을 했다라고 하면 이 부분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써야 되거든요. 연결해야 돼요. 왜냐면 그 홀더원표를 써서 하면 문자인데 그 문자 사이에 변수를 넣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줘야 돼요. 이게 불편합니다. 그래서 홀더원표를 안 쓰는 거고 백틱을 사용했을 때 우리가 쓰던 방식대로 이해를 거의 똑같이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다만 이 앞에 역슬래시 하나가 붙어야 돼요. 이러면 우리가 다른 데서 이해를 쓰는 방식이랑 동일하게 변수값을 이 자리에 세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iv 이건 그대로 둘 거고요. 얘 같은 경우도 얘는 일단은 비우자. 뭐 그냥 넣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긴 한데 이거 백틱으로 일단 덧슬래시 붙여서 한번 넣어보고 그리고 나서 이 녀석 바디 그냥 둘 거고 네 작성 버튼 같은 경우는 작성 버튼 하나만 있어도 될 게 아니라 이제 수정 양식으로 들어온 상황이니까 수정 버튼이 하나가 있어야 될 거고 그리고 버튼을 하나 더 만들 겁니다. 이 버튼은 취소 버튼을 만들 거예요. 취소라고 하는 얘는 왜 필요하냐면 만약에 누군가 수정하겠다라고 양식을 띄웠어요. 그러면 작성할 수 있는 양식이 이 자리에 뜬다라는 건데 그 상태에서 수정하기 싫어졌어요. 그러면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식도 있어야겠죠? 그래서 취소 버튼 하나 만든 거고 얘는 일단은 아무 동작도 하지 못하게 타입 버튼이라고 넣어 놓을게요. 이 버튼을 넣지 않으면은 지금 눌렀을 때 폼 태그 안쪽에 만들어지는 버튼이니까 이 녀석이 또 서브밋을 해버리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타입 버튼을 넣어 놓은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주고 나서 이 add html이라고 하는 이 변수를 사용해서 이런 작업을 할 겁니다. apply 컨텐츠 변수 하나 만들어가지고 let 해줄게요. let 여기다가 찾아올 거예요. 샵 플러스 rel id reply id 이러면 샵 뒤에 우리가 쓸 수 있는 이 변수가 그냥 세팅이 됩니다. 여기는 백틱이 안쪽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쓸 필요가 없겠죠. 자, 여기다가 apply 컨텐츠에 변수 넣고 empty 한번 비워주고 그럼 바로 진행하죠. 자, 리플레이 컨텐츠를 empty 이거 비운다라고 하는 거고요. 비워준 다음에 html 태그를 메서드를 사용해서 add html 이 변수가 가지고 있는 이만큼의 내용을 여기 안에 인자로 세팅을 해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 사용되고 있는 html 메서드는 인자를 넣지 않으면 우리가 선택한 요 엘리먼트가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를 그냥 가져오는 역할을 하고요. 인자를 넣어주면 얘가 가지고 있는 구성 요소를 얘로 바꿔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add html 지금 이만큼의 내용으로 갈아 끼우겠다라는 행위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로그인이 해제가 됐군요. 자, 여기서 본인이 쓴 글을 수정 버튼을 누른다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네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건지 한번 보죠. RQ is not defined. 얘를 쓸 수 없다. 일단 얘를 그러면 빼볼게요. 여기다가 그냥
작성자 이거 텍스트로 넣어놓고 이렇게 이거 만든 겁니다. 자, 저 지금 비동기 아작스 통신을 사용한 게 아니고요. 그냥 스크립트를 사용해서 이러한 디자인을 이쪽에 적용시켰을 뿐이에요. 버튼을 누르는 행위를 했을 때 그 버튼이 눌린 행위의 결과로서 화면에 디자인을 바꿔버린 겁니다. 이건 당연히 요청이 처리된 게 아니니까 동기고 비동기고 따질 이유가 없어요. 물론 이 안에서 필요한 것들을 따지기 위해 우리는 요청을 보내긴 할 거예요. 아작스 기능을 여기다가 접목을 당연히 시킬 건데 단순하게 화면만 갈아 끼우는 거는 아작스랑 상관없이 이렇게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말씀드렸던 거고, 그리고 취소 버튼 지금 당장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아요. 수정은 누르면 뭐라 할 겁니다. 왜냐면 지금 애초에 이렇게 만들어진 이 녀석 자체 엘리먼트가 폼 태그로 만들어졌어요. 우리가 그렇게 만들려고 안에다가 넣었으니까 이 안쪽에 보시면 애초에 이게 폼이죠. 이 폼. 그리고 지금 요청 어디 걸려있어요? 두 모디파이로 가라고 걸려있어요. 그럼 제가 두 글자 이상 입력해서 스크립트 통과하면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두 모디파이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하겠죠? 없으니까. 그쵸? 이런 식으로 만들 수 있다는 건데 지금 현재로서 우리가 문제가 되는 거는 댓글 수정 기능이죠. 그럼 수정하겠다라고 이 페이지를 딱 띄웠을 때 이 본문 컨텐츠 내용이 남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지금 취소 버튼 안 되니까 다시 돌아가서 이 댓글 3이라는 글자를 보고 나 이거 수정해야지 하고 들어갔는데 없어요. 이건 안 되는 거잖아요. 수정 기능은 항상 그 전에 있던 내용이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그 내용이 여기에 적혀 있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 그럼 지금 작성자라고 하는 것도 RQ를 정상적으로 불러오지 못했으니까 쓸 수 없는 상황이니까 가져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가서? 데이터베이스 가서. 데이터베이스를 가기 위해 사실 아작스를 쓴다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은 스크립트가 데이터베이스한테 직접 접근할 방법이 없으니까. 그럼 DB를 가야 돼. 근데 동기로 통신하지 않을 거야. 그럼 스크립트가 DB한테 요청을 보낼 방식은 비동기뿐인 거죠. 그래서 아작스를 사용해서 이 받아온 이 reply id 이거는 댓글에 고유한 번호니까 해당 아이디를 가지고 넘어갑니다. 그 댓글에서 가져와요. 우리 get reply by id라고 하는 메서드를 이미 만들어 놨죠? 그런 걸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가져온다면 가져온 데이터를 가지고서 작성자 부분도 뿌릴 수 있을 거고요. 작성자 부분은 가져올 때 조인을 좀 해야겠죠? 조인 없이는 멤버 아이디밖에 못 가져오니까 조인한 결과로 가져와서 작성자도 뿌려주고 댓글 내용 바디 가져올 수 있으니까 바디도 뿌려주고 이런 거 하면 되겠다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취소 버튼은 일단 더 생각하지 않고 한 단계 한 단계 나갈 거예요. 근데 여기 둘이 너무 붙어 있으니까 이것만 하나 줍시다. 버튼 두 개가 너무 붙어 있으니까 이렇게 조금만 떨어질 수 있게. 자, 그러면 이 녀석을 이런 식으로 하는 이 방식을 이제 아작스 통신을 실제로 적용시켜서 한번 가볼 겁니다. 아작스 쓰는 방식 위에 우리가 써놨던 거 있죠? 그냥 가져오면 돼요. 이렇게 아작스 가져와서 우리 상황에 맞게끔 고칠 겁니다. 여기다가 놓고 수정하면 되죠. 리플라이에 리커멘드 포인트가 아니라 get reply 컨텐츠 정도라고 이름을 하나 지어줄게요. 리플라이 댓글에 컨텐츠를 가져와라고 하는 거죠. 메서드 get 방식 진행할 거고 데이터 타입 여기 파라미터에다가 id 하나 넘길 겁니다. 그래야 해당 댓글 가져올 수 있을 거니까 여기서 쓸 수 있는 값은 reply id 이렇게 넘길 거고요. 받아오는 거는 제이슨으로 받아오죠. 제이슨으로 네, 제이슨으로 받아옵시다. 그리고 석세스 성공한 상황에서 이제 이런 작업을 성공했을 때 진행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다가 그리고 뭔가를 이 요청을 보냈을 때 정상적으로 받아왔다면 얘가 가지고 있을 거니까 이 녀석을 먼저 만들어서 데이터를 구성시켜 놓고 거기서 쓸 수 있는 것들을 한번 끼워 맞춰서 넣어 봅시다. 자, 그러면 이런 요청 받을 수 있게
컨트롤러에다가 또 하나 만들어 줘야 된다는 거고요. 이렇게. 그리고 이름도 바꿔주고요. 우리 받아오는 파라미터가 아이디 하나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세팅해 주고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이 해야 되는 일은 이런 게 아니라 리플라이 타입으로 하나 받아와야겠죠? 바이 아이디를 그냥 쓰지 말고요. 어차피 그거 우리 조인해서 가져와야 되니까 하나 만들어서 하도록 할게요. 왜냐면 그냥 가져오는 목적은 여기서도 쓰고 실제로 두 모디파이를 날리려고 할 때도 쓰겠지만 지금 얘는 조인을 위해서 가져오는 거니까 하나 따로 만들자라는 거예요. 없으니까 만들어주고. 얘도 없으니까 만들어주고요. 여기서 셀렉트 컬이 날릴 겁니다. 자, 이 해당 컬이 안쪽에서는 셀렉트 r.별 그리고 m. 닉네임 as writer name from reply asr inner join member asm 전에 온절 r.member id m.id 그리고 where id는 id 이렇게 기본적인 조인 컬이죠. 실행 결과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 건데 이걸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라이터님 있네요. 있는 거 그냥 쓰면 되겠네요. 받아올 거고 여기다가 조건 한번 검증하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는 리턴 타입도 바꿔주도록 할게요. 리절트 데이터 제너릭 일단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이거는 일단 에러 안 나게. 자, 여기서 리플라이 가져온 녀석이 널이랑 같다면 어떤 경우? 댓글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요. 물론 우리가 버튼을 누르는 행위로 처리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런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지만 지금 이 검증을 하는 이유도 버튼을 누르지 않고 누군가 악의적으로 요청 주소를 빼서 요청을 할 때 그때의 상황을 막기 위해 해주는 거겠죠? 얘는 실패 코드 F1 날려주고요. 여기서 util.f 넣어서 이렇게 그리고 얘가 통과됐다, 무사 통과됐다면 그때는 실질적으로 성공한 사례니까 result data.from 여기는 S1 메시지에는 댓글 정보 교회 성공 이런 거 하나 날려주고 실질적으로 리플라이를 날려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제너릭 부분 신경 쓸 때 리플라이 타입을 여기에다 넣어줘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자, 그럼 이 요청이 들어왔을 때 데이터베이스 갈 거고 문제없이 들어온다면 이러한 리절트 데이터를 날려주겠죠. 자, 그거를 지금 얘가 받는다라는 겁니다. 이 데이터라고 하는 녀석이. 그럼 여기서 이런 것들 하기 전에 콘솔 로그로 먼저 찍어봐야겠죠? 이런 거 눈으로 꼭 보면서 하세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가져온 데이터가 이렇구나 라는 걸 보면서 할 수 있는 거니까. 자, 수정 버튼을 누른다 라고 하면 콘솔 로그에 찍혀야 됩니다. 근데 지금 뭔가 문제가 있네요. 뭐가 문제가 있을까 봅시다. 컬럼 ID in ambiguous. 그럼 제가 쿼리를 짜는 부분에 뭔가 실수를 했겠군요.
reply DAO에 가서 여기에 조건을 이걸 안 써줬군요. r.id 다시 수정 버튼을 누른다. 주에 성공했대요. 가져온 걸 보면 데이터 안에 댓글에 대한 내용이 다 들어있죠. 그럼 얘가 가져온 이 데이터에 그러니까 이 펑션에서 success라고 하는 콜백 함수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데이터 안에서 점 찍고 데이터 한 번 더 들어오면 여기까지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점 찍고 뭐 멤버 아이디, 뭐 라이터 네임 이런 거 하면 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실제로 얘를 이런 식으로 활용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이 reply id 그냥 써도 물론 상관은 없지만 데이터를 가져온 상황이니까 데이터 안에 id 그리고 작성자 여기도 백틱 하나 el 데이터 안에 writer name 이렇게 그 다음에 텍스트 에어리아 여기 사이에 넣어주면 되겠죠. 백틱에 el 그래서 데이터 안에 body 이렇게 가져와서 보여주겠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녀석이 수정 버튼을 누르면 문제없이 작성자며 내용이며 다 가져오죠. 자, 여기까지 사실 이 뒤로부터는 수정 버튼에는 전 동기 요청으로 넘길 수 있게끔 처리할 거라서 실제로 DB에 인설트 되는 거는 동기로 처리할 거예요. 화면을 그리는 이 작업만 비동기로 처리를 할 거라 앞으로 어려운 건 딱히 없어요. 그나마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건 취소 버튼을 눌렀을 때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거거든요. 제가 여기 수정 버튼을 양식을 띄워놓고 여기를 수정을 했을 때 얘도 지금 떠요. 원래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원래 얘가 떠있는 상태에서 이 녀석을 수정하겠다라고 하면 얘는 자연스럽게 취소 버튼이 눌렸다라고 가정을 하고 사라져야 되고 원래 댓글 리스트로 와야 되고 얘를 수정하는 양식으로 가야 돼요. 근데 얘는 지금 두 개가 다 바뀌고 있잖아요. 이런 거 처리하는 거 취소 버튼을 만들었을 때 이 기능을 실제로 만들어서 이러한 동작이 이루어지면 한쪽은 취소가 되게끔 이런 작업을 좀 해줄 건데 이거 말고는 사실 이제 남은 것 중에 어려운 건 없어요. 화면을 그리는 것도 안 해봐서 어색한 거지 어려운 건 아니었습니다. 왜냐면 이 양식 같은 것도 이미 우리가 만들어 놨었고 저도 그냥 복사해다 놓고 상황에 맞게끔 좀 변경한 것 뿐이잖아요. 이렇게 처리를 할 거라는 거. 근데 오케이 뭐 다른 거는 냅두고 자 그러면 이제 취소에 관련된 걸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제가 취소 버튼을 눌렀을 때 이루어져야 되는 일은 자, 현재 이 모습이 있는데 수정 버튼을 누르면 이 내용을 가지고 양식으로 가요. 근데 취소 버튼을 누르면 다시 얘로 와야 되죠. 그렇죠? 그럼 취소 버튼을 눌렀을 때 우리는 이거 보여주기 위해서 뭐 DB를 한 번 더 갔다 와야 되나요? 딱히 그럴 필요는 없겠죠. 그러면 이걸 다시 화면을 재구성해야 될까요? 제 말은 이겁니다. 지금 수정 버튼을 눌러서 양식을 띄우는 이 작업은 없던 데이터를 새로 화면에 그려주는 거니까 없던 양식을 화면에 추가로 그리는 거니까 우리가 애초에 이런 코드를 써서 디자인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작업이 필요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취소 버튼을 누른다는 건 사실 좀 쉽게 말하면 뒤로 가기 같은 느낌의 기능이 있으면 편하지 않을까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히스토리백을 해버리면 얘는 이게 뒤로 가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 요청 전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전혀 다른 행동을 하겠죠. 단순히 뒤로 가기 히스토리백은 안 돼요. 근데 뒤로 가기처럼 쓸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면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하고 싶은 건 저 수정 양식에서 다시 이 모습으로 그대로 돌려놓는 작업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뭘 할 거냐면 수정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있는 이 모양을 그대로 하나 보관을 할 겁니다. 백업해 놓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취소 버튼을 눌렀으면 이 백업해 놨던 애로 화면을 다시 갈아 끼울 수 있게끔 처리할 겁니다. 이러면은 아예 없던 데이터로 그려내는 게 아니라 백업해 놓은 걸로 다시 갈아 끼우는 것 뿐이니까 왔다 갔다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그런 작업을 할 거고 그리고 이거 하면서 자연스럽게 같이 처리를 할 건데 지금 이거 두 개를 수정 양식을 띄울 수 있는 거
이걸로도 처리를 할 겁니다. 이건 어떤 식으로 할 거냐면 해당 div 댓글 리스트를 그리고 있는 div id가 있잖아요. 그 id랑 따져 볼 거예요. 조건을 걸어서 볼 겁니다. 얘가 만약에 지금 이 id가 우리가 백업으로 돌려야 되는 상황이 얘다. 이러면 취소 버튼이 눌린 거. 근데 만약에 얘를 수정을 눌러서 나는 지금 이 녀석의 수정 양식으로 들어왔는데 다른 본문 컨텐츠가 이게 살아있는 게 있다. 그러면 얘를 그냥 자동으로 취소 버튼이 눌린 것처럼 동작하게끔 만들어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이거는 코드로 한번 보시죠. 제가 일단은 이 취소 버튼에다가 함수를 하나 또 걸 겁니다. 근데 이제 온클릭으로 걸 거라서 타입 버튼이라는 게 딱히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온클릭은 이 버튼이 뭔가 기능을 수행하기 전에 먼저 하는 일이죠. 그러면 온클릭으로 어떤 함수를 실행시켜서 그 함수가 형태를 바꿔버린다면 그 뒤에 벌어질 일은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타입 버튼이라고 하는 건 빼도 됩니다. 이제 자, 여기다가 제가 reply, modify, cancel 이라고 함수를 하나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실행할 수 있게끔. 자, 그리고 이 안쪽에 이 녀석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세팅이 다 따로따로 될 거니까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고요. 이제 이 값을 활용할 겁니다. 이 함수도 만들어 줄 거고요. 이 이름으로 된 함수를 여기가 아작스가 끝난 거고 여기까지가 컨스트죠. 이 밑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줄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reply id를 받아오고 있으니까 하나 남겨주도록 하고 여기서도 찾을 겁니다. reply 컨텐츠 그리고 이 녀석을 이제 활용하기 전에 이런 걸 한번 볼 거예요. 제가 여기다가 변수를 하나 만들어 줄 거고 이렇게 변수 두 개를 만들어 놨어요. 지금 여기서 만들어진 이 변수는 이 함수 내에서 만들어진 변수가 아니니까 이 함수에서도 쓸 수 있고 이 함수에서도 쓸 수 있는 전역 변수 개념처럼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진 함수고요. 변수고요. 이 두 녀석을 활용해서 제가 어떤 일을 할 거냐면 이거보다 여기부터 보죠. 성공해서 실제로 이 작업을 하려고 할 때 이 녀석을 이쪽으로 어차피 해야 되는 찾아야 되려고 하는 녀석이 똑같으니까 이쪽으로 좀 가져올게요. 가져와서 original id라고 하는 변수에게 제가 이거를 넣어 놓을 거고 그 다음에 이 녀석에게 얘를 넣어 놓을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아작스 요청 get reply 컨텐츠 얘가 실행이 된다, 수정 버튼을 눌렀다 라고 하는 시점에서 얘는 데이터를 가져와서 성공을 했을 때 이러한 공간을 찾아낼 거고요. 요소를 찾아내서 오리지널 id라고 하는 변수한테는 지금 현재 이 함수 내에서 쓸 수 있는 reply id 바깥에서 받아오고 있는 값을 세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한테는 이 컨텐츠 우리가 찾아낸 요소가 갖고 있는 그냥 구성 자체를, 요소 자체를 HTML에다가 인자를 넣지 않으면 그냥 가져온다라고 했어요. 그 녀석을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콘솔 로그 같은 걸로도 찍어보면 이런 건 다 항상 눈으로 확인하면서 진행을 하면 좋다라고 했으니까 자, 수정 버튼을 눌렀을 때 이렇게 얘는 3, 이건 id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이 그냥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지금 원래 이 구성을 하고 있던 녀석이 여기에 그대로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얘는 양식이 바뀌었지만, 모양이 바뀌었지만 그 전에, 바뀌기 전의 모습을 갖추고 있어요. 날짜 있고 내용 있고 여기 수정 삭제 버튼 있고 이 점점점 버튼 있고 이렇게 작성자도 있고요. 그대로 다 가지고 있어요. 백업을 해놓은 거죠. 이렇게 백업해놓은 애를 사용해서 얘는 여기서 그냥 그려버리고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잘해야 되는데 이 함수 reply modify get form이라고 하는 함수가 실행되면 이 변수들의 데이터가 세팅이 됐죠. 그렇죠? 그럼 밑에 이 reply modify cancel에서 얘를 실행하고 난 다음에 이 변수들을 가져다가 쓰려고 하면 널이 아니겠죠. 그 개념을 잘 활용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쪽에서 이런 일을 할 겁니다. HTML에 인자를 넣으면 우리가 이 인자로 넘겨준 값으로 화면 구성을 바꾼다라고 했어요. 그럼 오리지널 폼이 지금 뭐 들고 있어요? 백업해놓은 데이터 들고 있죠. 그걸로 지금 다시 얘를 구성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취소 버튼이 하는 일이니까 자, 보세요. 이 상황에서 수정 버튼을 눌렀다. 그럼 지금 이미 백업됐어요. 그리고 얘 나왔죠. 취소 버튼 누르면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걸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건 일단 취소 버튼을 눌렀을 때만 적용되는 거고 자, 이제 다른 수정 버튼 눌렀을 때도 막아주는 작업도 진행을 해야 되니까 이건 크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다가 조건 하나만 주면 됩니다. 이렇게 조건에 오리지널 폼이라고 하는 이 녀석이 널이 아니면 이거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다. 이렇게 자 이러면 그리고 이것도 해줘야 돼요. 실제로 돌려놨으면 이거 널로 다시 돌려놔야겠죠? 이건 이제 취소를 한 거니까 다시 값을 빼내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놓으면 어떤 동작이 이루어지는 거냐면 수정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 그 시점에 자, 여기서 다시 셀 고침하고 이 수정 버튼을 누르려고 하는 시점에 누르면 얘부터 먼저 하죠. 얘부터 먼저 하는데 얘네 둘 다 널이래요. 그럼 이 조건 거짓이죠. 안 하겠죠. 그럼 아작스를 합니다. 그럼 수정 양식을 띄울 거예요. 띄우는 과정에서 백업을 진행했어요. 그쵸? 근데 띄웠어요. 이 상태면은 이미 백업이 진행됐으니까 얘네들은 더 이상 널이 아니잖아요. 이 변수들은. 그 상태로 다른 애 수정 버튼을 또 눌러요. 그럼 이 녀석이 한 번 더 실행된다라는 거죠. 이 함수가. 그리고 코드를 내려왔더니 얘가 널이 아닌 게 맞네요. 그러면 이거 취소해 라고 해서 백업해놓은 아이디를 넘기는 겁니다. 그러면 얘가 만약에 3번 아이디를 갖고 있고 얘가 지금 4번이라고 예를 들면은 4번의 수정 버튼을 누르는 이 행위를 했을 때 지금 이 펑션에 들어온 건 4번이에요. 근데 여기 취소 요청에 날리는 건 3번이죠. 그럼 이 녀석 취소하겠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상황 이해되실까요? 간단하게 전역 변수 개념으로 하나 만들어 놓고 두 함수가 이 변수들을 공유하면서 백업 돌려놓고 싶은 그 모습을 백업해 놨다가 그냥 이걸로 갈아 끼우는 그냥 이걸로 화면 보여줘 하는 느낌으로 그냥 쉽게 화면을 변경시켜 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가 댓글 수정 기능 만드는 과정에서 진짜로 수정하는 것만 남았네요 이제. 그쵸? 이 버튼을 눌렀을 때 두 모디파이어 요청이 넘어가는 거. 그때 이런 파라미터를 받아서 실제로 그 글을 수정하는 거. 이것 빼고는 다 한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삭제랑 다를 게 하나도 없죠. 그래서 이렇게 스크립트 함수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처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이런 식으로 이런 작업들을 좀 해야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한테 시간을 좀 많이 들였던 거고 생각을 많이 해보시길 원했던 거예요. 사실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 주세요를 완벽하게 해낼 거라고 생각하진 않았어요. 물론 하신 분이 있다면 잘하신 거고요. 근데 어떻게 하면 이런 방식을 할 수 있지? 라는 고민을 많이 해서
조금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제가 보여드린 이런 비슷한 그 형태로 코드를 구성할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성공이기 때문에 그런 시간을 좀 들여봤던 겁니다. 일단 오늘 내용 여기까지 진행하고요. 실제로 두 모디파이로 진행하는 거는 내일 수업에서 마무리를 좀 짓도록 하죠. 그리고 내일 주제 컨펌하는 날이에요. 요거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주제 컨펌 진행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주제 컨펌은 대면으로 나오신 분이 우선적으로 출석부 기준으로 진행을 할 거고 그 다음 대면 분들 다 끝나고 나면 비대면 분들 진행할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